있습니다. 기업과 개인들이 할 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다. 자식 손자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얘기다. 평소에도 일본 사회에 대한 쓴소리로 유명한 야나이 타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이 이번엔 아베 정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유니클로, 지유 등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로 일본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그런데 그가 일본이 곧 망할 수 있다며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는 니케이 비즈니스 최근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조업 공장의 국내 복귀, 산업보호 등을 하려고 하지만 그걸 실행할 돈이 일본엔 없다고 지적했죠.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고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후진적인 아날로그 문화를 꼬집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대응 중 팩스에 의존하는 확진자 관리 시스템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도쿄만 하더라도 도쿄도청에 있는 팩스 2대로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 검사 후 통계 처리까지 통상 3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정부에서는 정보 일원화를 위해 허시스란 신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실태에 야나이 회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일본의 문제는 관료들의 복지 부동 때문이라며 정부가 인사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고 비판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면 정치가 망가진다며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적극적인 발언에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심지어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투자사업체 비전펀드가 일본 기업에는 단 한 차례도 투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유럽,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이지만 벤처 후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기업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 뿐더러 미래성장 동력이라 평가받아야 하는 벤처 기업들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부진한 배경 역시 그 특유의 아날로그 문화 때문인데요.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이 되는 디지털화가 주요국에 비해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탓입니다. 이렇게나 일본이 IT 후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자 일본 언론에서도 자국과 한국의 IT 기술력을 비교하며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야나이 회장이 비판한 대로 관료들부터 일본의 정치계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일본 차기 총리로 예상되는 스가 관방장관부터 아베의 정치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이런 상황 속 한국은 점점 더 격차를 벌리고 있죠. 특히 최근 삼성이 역대급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과연 어떤 희소식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삼성전자는 이미 5G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지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주도한 데 이어 일본 KDDI와도 체결했었죠. 그리고 지난 7일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통신 사업자인 미국 버라이즌과 8조 원에 육박하는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는 한국 통신 장비 산업의 역대 최대 규모 단일 수출 계약인데요. 이로써 삼성전자는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미국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모두와 5G 이동통신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며 미국 내 핵심 통신 장비 공급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특히 버라이즌과의 5G 동맹은 세계 최대 통신 시장 미국을 뚫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죠. 현재 미국은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통신 시장인 동시에 세계 기지국 투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이 미국 현지 5G 주파수 경매 완료 후 투자 확대와 맞물려 삼성전자와 손을 잡은 건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기술과 보안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이어 미래성장 사업으로 지속 투자해온 통신장비 사업이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장비 부품회사 86곳과 협력해 통신장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에도 매출 확대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5G 네트워크 기지국 시장 점유율에서 4위를 기록하며 1위인 중국 화웨이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 통신 1위 업체 버라이즌 등 굵직한 수주 성과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 갈등에서 촉발된 반화웨이 전선이 영국, 인도 등 다른 국가로 이어지고 있어 삼성전자의 5G 성장세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비디오트론과 텔러스, 미국 US셀룰러, 뉴질랜드 스파크 등 글로벌 통신사들로부터 신규 네트워크 장비를 수주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5G 기주국이라는 것이 기술 난이도가 높고 코어 기술과 연동되기 때문에 삼성의 SoC 시스템 반도체와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앞으로 5G를 필두로 한 첨단 통신 시장에서도 초격차를 이어가면서 5G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10년 앞서 6G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5G 분야에서만 잘 나가는 것은 아니죠. 첨단 산업 전반에서 대부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한때 잠시 스마트폰 분야에서 화웨이가 삼성을 제치고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했지만 결국 한국이 그 자리를 되찾았고 앞으로도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 바탕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개발한 반도체를 파운드리해줄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업계에서는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반도체 개발을 모두 영위하는 중국의 자랑이었던 복합 전자기업 화웨이의 한 축이 무너진다는 취지입니다. 6일 미국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테지 애널리틱스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가 비축한 칩셋을 다 사용할 때쯤인 2021년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3% 수준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삼성전자와 애플은 물론 샤오미, 오포, 비포, LG전자 등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최신 스마트폰 정보에 능통한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애널리스트 권밍치도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죠. 삼성뿐만 아니라 LG의 스마트폰 역시 해외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제품군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는데 이에 실속형 출고 가격에 프리미엄급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LG 하반기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LG윙도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해외 IT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어소리티에서는 LG의 새로운 스마트폰은 스윙이 가능한 형태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폼팩터를 통해서라면 기존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바 형태의 기존 스마트폰에 세컨드 스크린을 더해 생각지도 못했던 활용도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평소에는 메인 스크린으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평소처럼 사용하다가 필요하면 스크린을 돌려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 추가 기능을 즐길 수 있어 기존의 멀티태스킹 방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기존 스마트폰처럼 익숙하게 사용하면서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 확장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UX가 기대된다며 LG전자 다 계획이 있구나, 무한 확장 가능한 UX를 위한 큰 그림 등 다양한 의견을 낼 정도로 한국의 스마트폰 업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가전제품 전반에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세계 대형 초고화질 TV는 이미 삼성과 LG가 장악했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TV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QLED, QD 등 더 앞선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훨씬 더 앞선 기술인 QNED 패널까지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초고화질 TV 왕좌는 쭉 한국이 차지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LG는 TV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터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처럼 쓰는 공기청정기, 건조도 가성비도 최고인 식기세척기, 미래의 스마트홈을 구현한 LG 싱크홈 등을 선보이며 지구촌 모두를 홀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부터 저장, 관리하는 능력부터 가전 외에 조명, 센서 등 홈 IoT 제품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러한 이유로 삼성과 LG 모두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IFA와 연계된 IFA 제품기술 혁신 어워드에서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한국은 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디지털 뉴딜에 5년간 58조 원을 투자하며 그 누구보다 빠르게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미래를 선도하려고 하는데요. 4,99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벌써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댐은 총 7대 핵심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 AI 융합 프로젝트,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서 구축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7대 핵심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는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각 분야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이런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과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이제 한국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통해 경쟁을 하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무기술에서 서비스형 플랫폼 칵테일을 개발해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에 공급했습니다. 칵테일은 국내 처음으로 클라우드 제품 부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으로부터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을 통과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죠. 또 쿠버네티스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공인 자격을 획득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클라우드 기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그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게 미래 핵심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국가 경쟁력도 더욱 상승해 아직도 아날로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본과의 격차가 날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도 IT 후진국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첨단 4차 산업 기술들을 접목한 디지털 뉴딜로 전 세계의 모델이 되어 많은 나라들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